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서술형 문제, 긴 문장이 나오는 수학 문제.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 수학 문제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수학은 연계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 더하기 1을 할 줄 알아야지 빼기도 할 줄 알고 더하기와 빼기를 할 줄 알아야 곱셈의 개념도 이해하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나머지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만 자리 잡혀 있다면 되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이죠. 이렇게 좀 긴 문제, 이런 긴 문장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기호를 외우고 달달 외우고 또 기호를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풀고 그다음에 막 이제 기계처럼 막 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요즘 친구들은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 답에 이르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수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예전에 국어 문제가 이런 식이었어요. 국어 언어 영역 문제가. 그래서 언어 영역이 점수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계속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아래 뭐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이렇게 문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 지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보게 되고 여러 번 보게 되고 시간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 어떤 지문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평상시에 그런 지문을 익힌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뭐 달달 외우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빨리빨리 풀어야 돼. 뭐 이거 나오면 답이 2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긴 지문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별로 없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영역이라는 이제 학습 자체가 좀 점수를 끌어올리기 되게 힘든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언어 영역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의 문제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하는 방법을 또 모르다 보니까 점수가 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았나. 점수 높이는 게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 내는 것만 해도 보세요. 이 곰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되죠. 그쵸? 이 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수학 문제인데 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화만 되어 있는 문제들보다 이런 문장제, 긴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지식이 맞는지도 선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학습지가 사실 진짜 진정한 신경 쓴 학습지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들 뭐 빨리빨리 푸는 거, 뭐 구몬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제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푸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되게 많은 단위가 나오잖아요. 킬로그램이 나오고 그램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몇 초에 몇 번 뭐 이런 센티미터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이 문제는 단위에 관련된 문제임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찝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먼저 아이가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단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문장제 문제를 푼다. 이거는 애들한테는 공부 너무 어려워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게끔 엄마가 이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제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냈다. 근데 이제 수학학원 선생님은 어때요?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그람이랑 킬로그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백발백중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다 정확하게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학 같은 이런 문제, 지금 제가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책인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이 수학 문제는 부모님이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게 왜 좋으냐? 우리 아이랑 엄마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고 볶고 하면서 명확하게 내 아이가 이 단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은 사실 제약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의 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옆에 어떤 아이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얘는 다 알고 있어. 얘는 몰라. 그러면 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얘는 어떡하지?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데 또 보충 수업에서 남기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가?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이해 못했어. 그 다음에 또 보충 수업을 남겨야 되나? 뭐 하여튼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1대1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이 친구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웠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수학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수업이라고 했나요? 네,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그 다음 것도 또 몰라요. 그래서 책 같은 거를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서 하나씩 차근히 좀 진도 좀 늦으면 어때요? 어쨌든 초등학교 내내 배우는 수학은 사실 어느 정도 속도만 타면은 1년 안에서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우리 아이가 모르는 건 천천히 짚어주고 또 엄마랑 문제 풀면은 창피하진 않잖아요. 친구 옆에서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씩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제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문장제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 뭐 그램, 킬로그램에 대한 이런 센티미터, 이런 단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여러 이런 단위에 대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이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갖춘 상태에서 이 문장제 문제를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이런 문장제 문제는 오히려 혼란을 준다. 애들한테 수업에 대한 혼란을 주고 또 감으로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 또 다 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중에 또 근데 계속 잘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또 못하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할 때 좀 천천히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개념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엄마는 개입하지 말고 아이 보고 읽어보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두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막 동그라미 여기에다 맞았어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개별적인 어떤 메모장에다가 3번은 틀렸네 1번 틀렸네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따로 체크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문제를 풀 때도 좀 보세요.
이런 단서를 정확하게 얘가 읽고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서 푸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아이가 너무 그냥 쭉 읽고 대충 푼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음 동물들의 몸무게는 얼마 정도인가, 뭐 킬로그램 몇 킬로 증가했나, 심장 박동 횟수를 계산해라, 뭐 돈발자국 몇 개 그릴 수 있나. 이게 지금 곰에 대한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겠어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고 나서 위에 있는 걸 읽는 거죠. 그래서 보면 먼저 읽었죠. 이제 5개 문제가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영구치라든지 뭐 전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모른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런 개념 모르면 엄마한테 질문을 해라. 그때 그러면 엄마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니나 뭐 영구치 같은 것들은 어머님이 굉장히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맞은 것은 맞은 거대로 넘어가도 좋지만 아이한테 설명을 해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네가 한번 설명해봐. 너 이거 어떻게 문제 풀었어? 엄마 좀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틀린 것은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다 이렇게 어떻게 풀었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틀린 부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보다 보면 아이가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의 방법대로. 지금 이런 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어른 수컷 곰의 몸무게. 얘 보세요. 얘 지금 수컷 200kg 정도 되는 이 수컷. 이렇게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것은 늑대 5마리. 늑대 알잖아요. 늑대 5마리 딱 떠오르는 거죠. 늑대 5마리의 무게와 같다. 암컷은 수컷보다. 지금 이 비교급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암컷은 수컷보다 80kg가 가볍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뭐보다 가볍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암컷이 가볍다는 얘기냐? 수컷이 가볍다는 얘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급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여기 나와 새끼곰 상상하면서 보통 암컷이 겨울잠을 자는 2월 중에 9일 동굴에서 태어난다. 어미곰은 한 번에 한 마리에서 3마리 새끼곰을 낳고 태어난 새끼곰의 몸무게는 약 250g 정도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램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끼곰의 몸무게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 늑대,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어른 늑대는 몸무게가 5마리 무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0에서 5마리 나누면 40kg.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답을 썼을 때도 단위를 정확하게 썼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위를 제대로 적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곰의 이빨이 나기까지 몇 주가 걸리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개월에 4개의 주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줬죠. 그 이제 이빨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새끼곰의 전니는 2개월쯤 되면 나고 영구치는 5개월쯤 되면 나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몇 주가 걸리냐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니는 2개월쯤이니까 1개월에 4주니까 8주가 걸리는구나. 영구치 나기까지는 20주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몇 주가 걸리냐고 물었기 때문에 몇 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3번. 곰의 2번째 여름 끝 무렵에는 첫 번째 여름 끝 무렵에 비해 몸무게가 몇 킬로가 증가하나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끼곰들은 첫 번째 여름 끝 무렵에 약 25kg 무게가 나가고 두 번째 여름 끝 무렵에 50kg 정도 무게가 나간다. 그러면은 증가, 얼마나 더 늘었냐, 불었냐라는 거니까 25만 쓰면 안 되고 25kg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25kg이라고 하고 나서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람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늘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그람과 그다음에 킬로그램의 그런 어떤 단위 변환에 있어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도 네,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답은 킬로그램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4번에 보면 곰의 심장 박동 횟수를 계산하세요. 여기 보면은 곰의 심장은 1분에 10번 정도 뛴다.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600번 뛰는 거죠. 600번 이렇게 쓴 거 되게 중요하죠.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는 1분이라고 했으니까 깰 땐 1분이면 30초, 1분이면 60초죠. 그렇기 때문에 40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길이 1m의 곰의 발자국을 몇 개 그릴 수 있나요? 지금 보면 어른 수컷곰의 발자국은 25cm고 폭은 15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수컷곰이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에서. 근데 수컷곰의 발자국은 지금 1m에 몇 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4번, 4개를, 4개의 발자국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력 문제, 이런 사고력 수학, 문장제 문제, 기희 문제, 서술력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앞에서 배웠던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뒤로도 생각하고 이 뒤로 생각하는 걸 가역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아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이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문장지 문제,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친구들과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